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 30회 1과목 문제 1번입니다. 단위면적당 여제 표면적은 함수관계다. 억류 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억류 효과가 나오면 입자가 작을수록 억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여제 입경, 그리고 얇아도 탁지를 억류할 수 있으나 얇다는 표현이 들었기 때문에 여층 두께입니다.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여과수를 배출관으로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수질이 불량한. 답은 시동 방수 시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과층이 있으면 역세척을 합니다. 역세척 후에 이제 물을 다시 여과시켰을 때 이 물이 역세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좋을 테니까 이거를 보내는 겁니다. 버리는 건데 이걸 바로 시동 방수 시설이라고 합니다. 문제 3번은 단위만 맞추면 됩니다. 단위 맞추는 문제. 지금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시간이 있습니다. 데이라는 시간이. 근데 밑에 있으니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300 세제곱미터 충전량을 36,000 세제곱 퍼 데이로 하면 얘가 위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 나눠지고 0 사라지고 하면 120이 남습니다. 그리고 데이가 위로 올라갔고요. 미터 세제곱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입니다. 이걸 하면 12분이 나옵니다. 문제 4번 착수정 설치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착수정은 원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이렇게 담깁니다. 그랬다가 이제 처리 공정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착수정은 1년에 정수 작업이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면 첫 번째로는 도수되는 원수의 수위 동요를 안정시킵니다. 도수되는, 이 말이 뭐냐면 물이 들어오니까 이 수위를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거나 아니면 이게 많아지거나 적어지는데 이 수위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조절합니다. 원수량을 조절. 그리고 원수 수질 이상 시 분말 활성탄 투입. 여기에서 수질이 이상하다 판단되면 이렇게 분말 활성탄을 투입합니다. 고탁 돌 때, 네 번째 고탁 돌 때 알칼리제와
응집 보조제를 투입합니다. 다섯 번째, 역세척 배출수의 방송수를 받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역세척을 했을 때 그 물이 이렇게 다시 여기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저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저장소가 있는데 맨 처음 저장소인데 여기서 원수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럼 침전지도 기능이 완충 역할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위 동요를 시키고 원수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담겨져 있으니까 분말 활성탄을 투입하기 좋죠. 어떤 조치를 하기가. 코탁 돌 때 알칼리제와 응집보조제를 넣고 역세척 배출수도 이제 반송수를 받아주는 거죠. 문제 5번 분말 활성탄과 입상 활성탄의 비교입니다. 분말이 있고 입상이 있습니다. 분말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상은 약간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말 활성탄은 일회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을 사용하여 처리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착수정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그냥 투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사용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입상 같은 경우에는 여과 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과지처럼 입상을 여기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따로 여과지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미생물의 번식으로는 사용하고, 분말 활성탄은 일회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용하고 버리기 때문에 번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상은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여과지처럼. 그래서 원생 동물이 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폐기시 예로는 이게 가루다 보니까 탄분을 포함한 흑색 슬러지는 공의 원인입니다. 가루다 보니까 이제 날리겠죠. 그리고 입상은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누출에 의한 흡수 현상으로 보면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기 쉽습니다. 근데 입상 같은 경우엔 여과지처럼 있기 때문에 거의 염려가 없습니다. 단기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필요량을 구매함으로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입상 같은 경우에는 비경제적입니다. 아까처럼 여과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처리하는 경우는 이제 비경제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또 추가로 얘기하자면 처리 관리의 난이라는 문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처리할 경우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단기간하고 반대로 장기간 처리할 경우니까 분말은 경제성이 없겠죠.
그리고 재생 못합니다. 재생 사용 불가. 이거는 경제적. 그리고 재생 가능. 처리 관리의 단위는 주입 작업을 수반한다. 그리고 입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분말과 입상의 그 특성이죠. 특성만 알면 시험장 가서 대충 떠오를 겁니다. 그거를 최대한 써주면 됩니다. 문제 6번 파괴점 염소 처리에 관한 기술하시오. 파괴점 염소 처리. 이게 뭐냐면 수중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으면 질소로 인해 클로라민을 생성하죠. 생성하는 경우 생성된 라민을 계속 염소를 주입해서 모두 파괴하고 유리, 잔류, 염소를 생성하여 이로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이제 NH3라고 보면 이게 Cl2와 만나서 클로라민인 NH2Cl 또는 NHCl2 또는 NCl3 이게 바로 다 클로라민인데 이게 결합 잔류 염소여서 소독력이 약하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깹니다. 염소를 계속 주면 얘네들이 깨진답니다. 그러면 이 유리 잔류 염소인 HOCl이나 이렇게 생성해서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OCl-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해서 소독하는 방법인데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면 염소 주입률, 잔류 염소 농도. 처음에 암모니아성 질소 때문에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클로라민이 생성돼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클로라민이 생성되고 이때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파괴점. 문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번 슬러지를 개량시키는 이유. 다 돈 때문이겠죠? 돈과 법적인 이유, 즉 목적. 슬러지 농축성 향상시켜 탈수 특성 개선합니다. 탈수가 잘 돼야 전기료도 덜 들고 일도 편하고 함수를 낮춰서 돈도 적게 들고 하죠. 그리고 또 이유는 이제 슬러지 폐기물 처리 시 수분 함량을 85%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 공식적인 거고 이게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게가 이제 낮아지고 더 많이 넣기 때문에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음 2번, 슬러지 처리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자연 건조. 슬러지 처리니까 말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줄이는, 그래서 기계, 탈수 및 열 건조, 그리고 위탁 처리.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함수율을 낮추는 겁니다. 물 제거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방법입니다. 말리는 겁니다. 자연 건조. 그리고 채닫기처럼 돌립니다. 탈수. 여기는 추가했죠. 열 건조. 끓이거나 열을 주면 더 빨리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30회는 1과목은 괜찮았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